오늘은 그 어떤 과학 유튜브 채널에서도 나오지 않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계의 이제 적나라한 현실과 또 비슷한 이슈를 겪었던 미국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또 이제 현재 진행형인 뜨거운 주제죠. 작년에 익명의 교수님과 연구자분들, 정출원의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전달받아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반응이 어마어마했어요. 조회수가 거의 34만 회, 좋아요도 많이 찍혔고 댓글도 거의 4,000개 육박했고 유튜브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 참석했던 학회에서 어떤 연구자분들은 꽤 나이대가 좀 있어 보이시는 분들도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주위 이야기를 둘러보고 그렇게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최근에 한 교수님께서는 연구비가 40% 삭감돼서 포닥 2명을 내보내셨고, 한 교수님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검토 중일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카이스트의 졸업식에서 연구개발 복원을 외쳤던 졸업생에게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도 여러분 모두 보셨을 거고요. 2024년 2월 20일 네이처에선 R&D 예산 삭감이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강해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과학기술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R&D 예산을 되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R&D 예산이 줄어들기 전에도 늘 R&D 예산 이슈는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나요? 연구보다 관리비로 펑펑 쓰고 세금이 새는 것을 연구원분들은, 아니 연구원이 아닌 분들조차 모두 한 번쯤은 보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 현황을 보면 22개 연구, 관리 전문기관의 운영비는 무려 2조 400억 원에 관리기관의 인원수도 5,000명이 넘었으며 10년 전 대비 30에서 70%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아니라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현업 연구자도 아니고 기술 전문 뉴미디어 스타트업을 운영할 뿐인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언론인에 가까운 제가 뭘 하겠습니까? 다만 감사하게도 현업 연구자분들을 뵐 기회가 많아서 질문을 드리면 R&D 예산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운영하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엄청난 비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길 과제 제안서가 정말로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보통 정부에서 다양한 연구에 대한 과제들을 쭉 뽑아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과제 제안서에 수학 분석부터 시작해서 경영학과 학부생들이나 하는 그런 올드한 것들을 이공계 박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요. 같은 문항을 묻고 또 묻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대체 이공계인 자신들이 수학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건데 회사를 운영할 때는 아는 그것도 엄청나게 올드한 수학을 왜 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외국 석학분들은 한국의 과학은 결제받다가 날 샌다고 비판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페이퍼워크도 역시 비판하시기도 합니다. 또 저는 기술 홍보 관련 채널을 지금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잘 느끼는 부분인데, 성과에 대한 비효율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보통 사기업들이 저희 회사에 광고를 맡기면 KPI로 조회수부터 판매량 등을 따집니다. ROES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죠. 사기업에겐 너무나 당연한 분석이에요. 하지만 정부기관은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잠깐 마음에 들고 그러면 조회수 100에 예산을 1억을 써도 오케이예요. 이 미친 듯한 비율. 괜히 이공계에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이공계 인재들이 지난 10년 동안 34만 명이나 해외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기술의 최전선인 나사에서도 비슷한 일들로 이슈들이 이미 있었는데요. 나사 역시
예산 삭감에 시달렸고 또 엄청난 비효율과 정경유착 관료주의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조차 정부기관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 정경유착이 팽배해 있었는데요. 미국은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24일 우리나라의 한 메이저 언론사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우주과학을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민간기업으로 주도권 넘어간 달 탐사. 최근 미국은 52년 만에 달 착륙에 성공했는데 이 성취는 정부 주도, 그러니까 나사가 한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즈와 스페이스X가 해낸 겁니다. 비용은 나사의 단 20%, 민간 기업에게 권한을 이전하면서 비용을 20%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미국에서도 정부기관보다 민간 기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달 착륙을 두고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우주선이 달 표면에 측면으로 이렇게 착륙해 있다고 하지만 의도한 위치에 착륙을 했고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달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나사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해냈다는 것에 엄청나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연구원들도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나온 레포트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올드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도 최첨단 민간 위성 내년 우주로 뉴스페이스 한국 성큼, 이게 기사 1면이에요. 과거에는 강대국 간의 군사 목적과 정치 경제적인 목적의 이런 알력 다툼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구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는 달라요. 민간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자체적인 비용으로 재사용 가능한 대형 로켓을 제작했습니다. 다시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실패해도 실패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체 어디가 잘못된 건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은 분실되지 않았고 잃어버린 로켓은 다음 로켓의 보완점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과 실현시킨 것이 모두 민간 기업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선박, 기차, 자동차 혹은 비행기가 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자동차가 처음에 일회용으로 설계되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와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그 어떤 운송수단도 진전할 수도 개선될 수도 없을 겁니다. 나사의 부국장이었던 로리 가버에 따르면 나사는 유인 달 탐사 미션인 아르테미스 미션을 수행할 기업으로 스페이스X를 선택했는데 고작 29억 달러의 가격으로 비싸기만 했던 정부 시스템에서 벗어날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그런 민간 스타트업들은 나사로부터 엄청난 감독과 또 적은 예산을 받았음에도 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의 효율성입니다. 스페이스X뿐 아니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블루오리진도 나사 정도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정부기관 특유의 비효율을 개방과 경쟁 그리고 민간으로의 이전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사에서조차 처음에 이런 민간 우주 개발에 엄청나게 비관적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나사의 국장은 과거 TV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한다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했고, 당시에 나사의 국장은 소위 기술 권위자들에게 말을 기울였다고 해요. 물론 이 기술 권위자들은 본인의 대학 동기인 미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나사는 민간 기업과 반대로 비효율적인 직원 배치로 일의 추진 속도는 느려졌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나 현재는 민간 주도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 바로 나사의 부국장이었던 로리 가버인데요. 잠깐, 오늘 영상은 이 로리 가버의 저서인 중력을 넘어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사의 부국장인 로리 가버의 회고록으로 관료주의와 무능력에 빠졌던 나사를 완전히 바꿔버렸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 다시금 우주산업에 불을 지핀 나사의 내부 이야기들이 모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슷한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이제 개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책임으로 이 영상이 인상 깊으셨다면 고정 댓글 통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뒤를 따라가는 경향이 짙습니다. 우리나라 과학도 미국처럼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관료 지위와 비효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리기를 기원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R&D 예산 증액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테니까요. 중력을 넘어서의 저자 로리 가버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비기득권 자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기득권층에서 경멸받았던 민간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마침내 저울을 올바른 방향으로 기울이고 있다.